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오전에 황태순TV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북한에 몰래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겠다 난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적행위, 여적행위의 파일들이 산업자원부 파일에 있었습니다. 삭제한 파일이죠. 그것이 이번에 검찰의 공소장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사태의 발단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회담을 하죠.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배석자도 없이 누구도 없이 단 둘이서 무려 44분간에 걸친 보도다리 이른바 밀담을 나누게 됩니다. 그 44분간에 걸친 밀담, 그 밀담 내용은 다 묵음 처리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육성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소리는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전소 문제는 발전소 문제는 왜 문재인 대통령은 발전소 문제를 꺼냈을까요? 그리고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신경제 구상이 담겨있는 USB를 넘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연 USB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 USB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정말 궁금한 게 짝이 없습니다. 김정은은 2016년 5월 얼마 전에 보면 이제 8차 당대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 5년 전인 2016년 5월에 7차 노동당 대회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김정은은 만성적인 이제 전력 부족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 건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미 그 당시에 2016년 5월이면은 북한이 몇 차례에 걸친 핵실험 등등을 통해서 사실상 핵무기를 핵탄두를 갖다 수십 기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원자폭탄 제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입니다. 물론 그 다음엔 2017년 와서는 드디어는 핵무력 완성을 갖다가 공언하게 되죠. 어쨌든 2016년 5월에 7차 당대회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김정은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서 만성적 전력 부족을 해소하겠다라고 합니다만은 더 큰 것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 235와 238을 적당히 이 연료봉을 섞어서 그걸 태우게 되면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플루토늄입니다. 질산으로 녹이게 되면 플루토늄이 나오게 되죠. 그 바로 플루토늄이 바로 원자폭탄의 원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또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 목숨을 걸고 보면 원전을 갖다 짓고 원전에서 나온 그 사용 후 핵 연료를 갖다가 재처리하여 원자폭탄의 원료를 구하려 했던 겁니다. 재료를 구하려 했던 겁니다. 이미 북한은 수십 개의 원자폭탄 핵탄두를 만들어서 우리를 갖다 협박하고 우리를 갖다가 짓누르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그거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 바로 이 자리, 이 보도다리에서 원자력 발전소 문제는 라고 하면서 USB에 뭘 넘긴 듯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지원 문건, 이거는 딱 떨어지는 충격적인 이적행위 내지는 여적행위의 증거입니다. 이번에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이라는 그 항목에 그들이 이 산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파일 중에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또 두 번째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 셋째 구체적으로 키도가 예전에 1995년에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발족했고 거의 10년 가까운 동안에 저 북한에 심포에다가 2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 그때 우리 키도에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되었던
파견되었던 연락관이 바로 서울시입니다. 키도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 뭐냐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미 1995년부터 북한의 심포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겠다고 뭐 기술자들이 성당 가서 뭐 기본적인 공사도 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했었거든요.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는 그 경험,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을 갖다 파일링한 겁니다. 그래서 여차직하면은 북한에다가 무언가를 해주겠다. 근데 북한이 이제 YS 정부 시절에 키도 같은 경우는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북한이 이제 NPT 체제에 다시 합류하고 그 다음에 IAEA의 사찰을 받는다는 대전제하에 너희들이 그렇게 전력이 부족하다 하니 한국이 돈을 미국은 사실 핵심적 기술하고 한 10% 정도의 비용만 되고 나머지 80%는 한국이 되고 일본이 한 10% 되고 뭐 그래서 그 당시에 뭐 5억 달러인가요? 5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서 북한에다가 이제 지어주겠다는데 북한이 계속 보면은 어떤 몰래 뭐 핵을 갖다 개발하는 그런 징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키도 사업이 무산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2002년이 되면 우리는 굳이 원자력 발전소 없이도 우라늄에서 직접 플루토늄이 아니라 우라늄 원자폭탄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2002년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제2차 북핵 위기의 발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2006년이 되면 북한은 제1차 핵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연거푸 계속 핵실험을 갖다가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해보면서 거의 핵을 완성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핵탄두는 이미 다 갖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실어 나를 것인가 하는 ICBM 이 개발의 박차, SLBM 이 잠수함에서 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우리나라 핵심적 기술 물론 우리나라 뭐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갖다 보유하고는 있습니다만 원천 기술은 미국이죠. 그리고 특히 보면 그런 여러 각종 핵물질 등등은 철저하게 미국과 또 IAEA에 의해서 우리도 감시 감독 대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IAEA나 미국의 그와 같은 승인 없이 북한에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그와 같은 기술과 물자를 갖다가 반출한다면 이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우리가 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USB를 통해서 무엇을 전해줬고 또 김정은 귀에다 대고 발전소 문제는 이야기하면서 몰래 심지어 미국과 IAEA의 그런 감시망조차도 벗어나는 가운데 무언가를 전해주려 했다라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 이 문제가 터지니까 그 당시에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이죠. 현재는 택도 없는 얘기다. 우리 정부는 그 보면 북한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지어줄 계획을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산업자원부의 담당 국장, 담당 서기관, 담당 과장은 그런 계획도 없이 그런 지시도 없이 미쳤다고 혼자서 그와 같은 짓을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는 그 국장은 감옥에 갈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죠. 위에서 그와 같은 어떠한 형태의 지시도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이 자기가 알아서 상상의 나라를 펴서 자 우리가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기 위해서 북한 지역의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갖다가 리포트를 만들고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기 혼자 보고 낄낄거리자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을 갖다가 또 구상하고 심지어는 과거 1995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북한 심포 등에 나가 있었던 키도 업무 즉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키도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을 갖다 리스팅하고 그렇다면 그 담당 국장 그 다음에 담당 과장 담당 서기관은 미친 사람입니다. 지시 없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 놨다가 2018년에 만들어 놨다가 2018년 만든 시점이 이 바로 4.27 보도다리 회담 이후 그 다음 달인 2018년 5월 초순경 중순경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가 물경 2년의 세월이 1년 반의 세월이 지나서 2019년 12월에 감사원의 감사가 들이닥칠 그런 정황이 있자 갑작스럽게 보면 들어가서 444개의 오밤중에 파일을 지우고 도합 530개의 감사를 갖다가 방해하기 위해서 530개의 파일을 지웠다면 그 사람들 미친 사람들입니다. 감옥 갈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죠. 저는 오늘 마침 보니까 오랜만에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 올바른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원전 지원 이 문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적행위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 국민들에게는 멀쩡한 월성 원전 1호기를 비롯한 그야말로 기존에 앞으로 신규 원전은 짓지 않고 기존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도 이른바 설계 수명이 닿으면 바로 폐쇄하겠다. 통상 미국까지 부자 나라도 설계 수명은 가장 짧게 중간에 우리가 차를 한번 비유드리죠. 예를 들어 소나타 하나 샀는데 소나타가 설계 수명은 한 5년, 한 8년이다. 그렇다고 폐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간에 고쳐서 쓰고 리모델링해서 쓰고 또 수리해서 씁니다. 그래서 설계 수명과 또 운영 수명이 다른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100년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설계 수명은 뭐 40년, 50년이지만 실제는 60년, 70년 또 한 번 2차 연장해서 100년 가까이 쓰는 그걸 추진하고 있는 이 마당에 대한민국에서 멀쩡하게 그나마도 월성 원전을 비롯해서 신한울 등등등 해서 특히 월성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뭐 7천억 가량의 돈을 들여갖고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개보수해놓은 것을 갖다 그냥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제가 이것은 단순히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가 아니라 적에게는 도움을 주고 우리는 갖다가 점점 우리의 손발을 묶는다는 것은 바로 여적. 우리 형법상 여적죄라는 것은 적국과 합세하여 자기 나라에 항적하는 죄를 여적죄라고 합니다. 즉 적에게는 도움을 주고 우리는 꼼짝 못하게 손발을 꽁꽁 묶는 여적죄로 처벌함이 마땅하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모든 지금 보면 북한 원전 지원 비밀 문건 그리고 산자부 공무원들도 그 엄중성을 알았기에 삭제하려 했던 그 비밀 문건의 모든 발단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이 보도다리에서 두 양반 쏘곤쏘곤 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발전소 문제는 여기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년 5월 9일까지 임기입니다. 5월 10일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경우 그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이번에 지금 핵심적 쟁점으로 떠오른 북한 원전 지원 문건 그리고 실제 4월 27일 보도다리에서 준 USB의 실체, 정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어느 누구라도 자기 조국을 갖다가 소홀히 심지어는 배신하고 적국에 아부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